왜 여자들은 조금 서운하면 헤어지자고 하는 걸까? 데이트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오빠 나 집에 갈래. 오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뭐라고? 네 얘기라고? 오늘 이 영상에 화해법 담아놨으니까 다들 10분만 집중하면 이 영상 하나로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 슈네 여러분, 제이콥 안조입니다. 제가 코칭하는 친구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조금만 서운하면 헤어지자고 한대. 그리고 그 포인트가 가끔은 종잡을 수도 없어서 미치겠대. 왜 오늘 예쁘다고 안 해? 나 집에 갈래.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 마음도 모르고. 우리 헤어져. 다들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애 중인 수백만 명의 남성분들 집중하세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관계를 시작하는 건 쉽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 매력을 보여주는 건 쉬워. 근데 매력을 유지시키는 건 어려워. 저는 종종 여자는 인간관계의 끝판왕이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여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랑 특성이 많이 달라. 그래서 이 여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인간관계는 좀 쉬워져. 여자를 처음에 딱 만났어. 처음엔 되게 좋아요. 서로 잘 맞고 사이도 좋아.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갈등에도 과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잠수를 타게 돼요. 어릴 때 부모님과 건강한 정서적 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조금만 상대의 마음이 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상대를 통제하고 시험하죠.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유아기적 의존이라고 하는데 아이처럼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땡땡아 말을 해봐.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 회피형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여자 본인 스스로도 남자에게 유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은 것과 동시에 버림받기 전에 먼저 떠나겠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남자에게 애정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남자를 더더욱 밀어내는 역설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됐어. 집에 가.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익숙하신 분들 많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다만 우리가 이런 유아기적 의존을 우리가 마냥 욕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조금 더 성숙한 관점에서 보자고요. 성숙한 남자는 진짜 흔치 않아.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 나이 든 여자가 어떤 기준을 강하게 내세운다거나 그런 여자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를 싫어하고 악마하면 답이 없어. 내가 상대를 이기적이라고 역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타인에게 전가되고 거울 뉴런처럼 그런 행동을 스스로가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꾸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건 어떤 부분에서도 쓰레기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난 이걸 무조건 고치라고 얘기를 하거든. 수강생들한테 절대적인 선악은 없고 서로가 입장이 다를 뿐이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인내심과 감정 조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강한 힘을 얻지. 신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여자보다 더 강한 신체 능력을 준 이유는 여자보다 더 많이 짊어지라는 거야. 근데 여자가 찡찡대는 게 맨날 아프다고 하고 자신한테 뭔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고 남사친 역할 자처하고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고 짜증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에는 좋지 않으니까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오래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성격 차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서로를 악마화해봤자 끝없는 증오의 연쇄를 만들어내니까 여자를 무지성으로 욕하는 순간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요. 다음 연애에서도 똑같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부정은 그걸 강화시키려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상대를 악마로 만들면 편하지. 마음은 내 탓이 아닌 것 같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커지거든. 그럴수록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왜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느냐? 그래야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 여성들은 처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남자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예요. 기존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애초에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이상화합니다. 아, 이 남자라면 나의 감정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하지. 좀 아빠와 같은 면모를 원해. 남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어떻게 케어하냐 이러면서 남자를
남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투영해서 남자에 대한 환상을 키워요. 그리고 조금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서운한 행동을 하면 강한 분노, 그리고 남자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어집니다. 아, 너도 똑같구나. 그럼 그렇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 전남친은 아니었는데, 안 그랬는데, 너는 안 그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거든. 이 연쇄를 남자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PTSD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려는 습성이 있고, 이걸 트라우마 전이라고 하는데,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새로운 관계에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남자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죠. 그래서 남자는 그 기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점점 지쳐가고요.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 여자는 버림받기 싫다는 방어 기제로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서운함을 느낄 때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라고 등을 돌리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적대적 태도와 단절로 이어지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라는 시도보다는 관계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됐어, 우리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마음 안에는 진짜로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실제로 끊어지면 큰 공허함, 죄책감, 분노를 느껴요. 진짜로 헤어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 라는 신호인 거죠. 결국 나중에는 그 남자도 나를 버렸어 라는 식으로 피해의식으로 귀결돼요. 이런 여자에게 혼자라는 거는 단순히 고독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무의미한 것 같은 불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다음 남자는 불안을 완화시켜줄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상화, 기대, 좌절, 단절과 같은 패턴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전 남친이 바람피고 배신당했다고 느껴, 여자가. 그럼 다음 연인에게 너도 나 배신할 거지, 바람필 거지? 아, 남자 새끼들은 똑같아. 이런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으면 그 연인한테도 그걸 투사를 하고 투영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행동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과도하게 상대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남자를 떠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거나 역시 잘해줄 필요가 없다며 또다시 그런 악순환의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편견이나 부정을 강화시키죠. 자, 그럼 지금 이거 나랑 내 여자친구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역시 연애는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답일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다 이런 유아기적 의존을 해요. 네 여자친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자랑 같은 감정 레벨로 내려가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서운해서 남자한테 서운함을 쏟아내거나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자랑 같은 감정 레벨로 내려가서 티격태격하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하면서 여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면 결국 그 관계는 악화될 뿐이에요. 남자의 관심과 호의는 여자에겐 보상이야. 여자가 투정 부리고 관계를 무기로 흔들 때 여자랑 같이 싸우고 감정이 격해지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나랑 싸울 때 이 남자는 나한테 제일 집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학습이 되면 남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꼬투리를 잡아서 싸울 거리를 만들어요. 대신에 지금 삐져있는 딸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세요. 딸이 삐졌다고 해서 같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고 헤어지자고 쉽게 말을 해요. 그럼 일단 그냥 마음을 알아줘야 돼. 아, 너가 이렇고 저래서 서운했구나.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무조건 여자한테 맞추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여자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관점인 거죠. 상위 관점인 거야.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자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고 남자는 이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팩트를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둘째, 일깨워주기. 먼저 여자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줬으면 그 이후에는 여자의 잘못한 점을 지적도 하고 일깨워주세요. 당시에는 네가 속상해하니까 일단 너를 달래줬는데 사실 나도 기분이 나빴던 게 있다. 그리고 서운하면 헤어지자고 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여자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헤어지자고 자꾸 회피하는 성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나는 네가 서운하면 10번이라도 풀어줄 수 있어. 근데 툭하면 헤어지자고 하고 회피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싸움이라는 것도 서로가 상처 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단단해지기 위한 싸움은 언제든 환영인데, 서로가 당연히 내 맘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조율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대화를 해보자. 그래, 너가 자꾸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더 이런 문제가 아닌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 마냥 다 들어달라는 건 어린 아이 같은 거고,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너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오빠가 미안해. 서로 감정이 풀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서로가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매일같이 붙어있고 연락을 너무 자주 하면 본업에 지장이 생긴다. 서로 각자의 일을 하다가 한 번 만났을 때 우리 근사한 데이트를 하자. 이런 식으로 건강한 연애를 남자가 먼저 도모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에 집중을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한 날에 딱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둘 다에게 소중한 하루잖아. 그럼 그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유아기 전 의존을 하는 상대에게 그 결핍을 모두 맞춰준다고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결핍은 더 큰 결핍을 낳고 끝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홀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녀의 독립성을 키워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부터 건강하고 성숙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전 그걸 인간관계에 적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즐거움의 80%는 혼자 있는 시간에 찾고 고독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외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야 나머지 20%만 연인이나 다른 외부의 것에서 찾아서 더 행복하고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취약한 스타일이야. 그럼 그 여자가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랑 함께 있을 때는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죠. 요즘 여자들이 자기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배울 점이 많은 남자, 내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리스펙할 수 있는 남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여자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성숙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회가 정한 연애와 결혼은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조건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이 뜻을 거스르고 나의 실존적인 선택으로 실존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벽 안에 갇혀가지고 가축으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유가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남자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관계를 경험하고 싶은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조건, 외모, 능력 등등 여자의 조건, 외모, 키, 몸매, 나이 이런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건 사회가 정한 기준이고 내가 실존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같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이상형인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비교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된다. 그렇게 결핍에서 해방되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은 이 사람 앞에서만 가능하고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건 나의 실존적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른 거니까.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인간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의미를 선택하는 존재다.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로 이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적 의미의 퇴색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허함과 허무의 끝에는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상대의 욕망만 채워주는 비극뿐이더라고. 내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모든 쾌락의 끝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재정립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실수를 바로잡고 내가 만들어냈던 결과물에 대한 인과에 의식적으로 관여해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 명상하고 나의 트라우마라든지 정서적인 결함들, 치유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렇게 성장한 나는 과거의 나를 어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재료를 꺼내서 미래에 대한 알므로 자양분 삼아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이라는 감정을 리프레이밍 할 수 있는가? 나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건 비극입니다. 관계에서 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맹목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선택을 유지하면서도 끝까지 상대를 아끼는 것, 상대를 아끼기에 따르고 싶게 되는 거죠. 맹목적인 사랑이란 이런 거지. 한마디로 네가 원하면 뭐든 할게. 내 시간, 내 돈,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다 해줄게. 싫다는 말도 못하겠다. 거절도 못하겠다. 그냥 네가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던 카페를 가던 어디든 그냥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 돌봄, 알미입니다. 존중 없는 복종은 사랑이 아니라 정신병이고 그건 두려움이 만든 의존이기 때문에. 저도 늘 성적 자유를 갈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쁘고 모델 같은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서도 성적 노예였던 거죠. 벽 안에 있는 가축처럼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늘 예쁜 여자와
여자와의 잠자리는 언제나 즐거운 법이라며 스스로를 자위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찾으려 했고 방종한 생활도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여자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연애하고 싶다. 눈치 안 보고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을 때 섹스하고 싶다.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들을 돌파함으로써 진정한 성적 자유와 사랑을 이룸으로써 저는 더 담대해졌고 목표와 이상은 더 커졌고 병마를 통해 축복을 얻었고 유의미한 성과를 냈고요. 남녀의 관계적으로서도 최상위의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건 둘 다에게 정말 큰 복이거든요. 진짜 성적 자유는 시간적인 자유도 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기준을 명확히 바로 세우는 것이고 여자가 자기 기준을 세워도 그걸 내려놓게 만들고 단순한 억압이나 내가 편하려고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법칙에 복종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에 충실할 때 리스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따르고 싶게 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리더로 추대받게 되고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남자가 했던 말, 보여준 태도, 한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여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지금도 여자친구를 제가 2년 넘게 만나면서 스스로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내 삶으로서 증명해낸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그럼 여자는 당연히 사회적 지능이 아메바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가르치면 깨닫게 되고요. 이 남자는 말과 행동이 하나다라는 걸 일관성의 원칙이 있는 남자니까 흔하지 않지. 사람을 설득할 때 강력한 설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발언자의 권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유의미하게도 존경한다, 멋있다, 닮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그래도 수강생들 중에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군가가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싶어지거든요. 남자의 가장 큰 매력은 겉멋든 말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일관성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내심도 좋아서 끝까지 뭐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고 성공시키더라고. 그게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제가 이런 장기 연애, 장기 관계에서 정말 최고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저희가 2주마다 한 번 무료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자료와 무료 PDF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